사례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유성기업 용역 경비들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 홍종희 선생님이 주실 텐데요. 사례 발표 시간은 각각 7분 드리겠습니다. 네, 7분. 근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발제자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시간을 보고 좀 더 드릴 수 있고요.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의 노동 안 전 부장입니다. 이게 안정으로 되어 있는데 노동안 전 부장이고요. 저희가 5월 18일 상식의 기술적인 공격적 직전 폐쇄에 앞서 용역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 날 새벽 대포 차량이 돌진해서 13명이 중경상을 입는 과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 날 직전 폐쇄가 이뤄진 이후에 저희가 용역 경비를 전부 갖고 나가게 했고 조합원들의 신경불에 주변 시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이 공장 주변을 시찰하던 중 용역 경비들이 탄 차량이 한 3대 정도가 발견되었는데 그 2대 정도는 경적하고 라이트를 상향을 켜가면서 저희들 쪽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한 대의 차량은 라이트도 끄고 경적도 울리지 않은 채 저희들 쪽으로 돌진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도 쪽으로 차를 돌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13명이 튕겨서 나가고 빨리고 옆으로 치고 해서 중경상을 입은 상태. 그리고 지금도 현재까지도 치료 중에 있는 상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회사 측이 용역공비를 고용해 대포차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아성경찰에 보고를 했으나 이후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용역경비 한 명이 자수를 하자 사측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 교통사고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뺑소니만 적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다니고 있고 아직도 어깨가 상당히 안 좋아서 작업에 복귀하기 힘든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 경비 폭력에 대한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금속노조 결의대에서 용역 경비들 폭력이 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노조 사무실 출입을 하겠다 얘기를 해서 변호사를 대동해서 노동자 출입권을 보장해달라 그랬었는데 저희 유성기업 정문에는 컨테이너 3개가 지그자 형식으로 돼가지고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조망 3중으로 돼가지고 철조망이 펴져 있었고 그 컨테이너 사이에는 사람 1명 정도가 지금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변호사를 대동해 봤기 때문에 저희 조합원 수가 한 10여 명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컨테이너 지그자 안에 저희 조합원들을 막고 용역들이 둘러싼 상태에서 소화기를 뿌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태가 좀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6월 15일 출근 조합원에 대한 용역 폭력으로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총회를 통해 현장 복귀 결정을 좀 내리고 14일 기자회견을 하고 15일 출근 후에 조합원들 정문에서 모여서 조합원 감시하던 용역에 항의하던 중 정문에 했던 용역이 집단적으로 뛰쳐나와 조합원의 코를 인중 부위를 가격을 해서 코뼈에 금이 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같은 경우에도 사측이 철조망에 쳐놓은 용역을 배치하고 그 부분에서 물품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영업부 직원이 철조망을 넘다가 다리에 철근이 관통하는 그런 부상이 있어서 저희가 올라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용역들이 저희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가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6월 18일 민주노총 충북본부 집회 현장의 용역들의 집회 대우에 대한 폭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 시작 전 용역 경비들이 집단적으로 나와 조합원들을 위협하면서 몸싸움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5시 집회가 시작되자 용역 경비들이 공장 안에서 생수병하고 돌멩이는 벽돌을 좀 깨서 던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뿌려대고 이어 소화기를 밖으로 던져서 집회가 좀 중단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토요일이고 가족들, 가대일이고 어린 아이들까지 좀 많이 와 있는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용역들이 돌과 소화기를 좀 분사하고 던졌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합원이 3명이 부상이 좀 있었습니다. 6월 22일 날, 이날은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돼서 지금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정문 7시 5분경에 컨테이너, 아까 말씀드렸던 컨테이너가 지게차로 있었는데 맨 앞에 있던 컨테이너가 좀 들리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컨테이너가 지게차로 떠지면서 용역들이 대거 밖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부정한 상태로 정무원 앞까지 도로로 돌진을 해서 조합원들 일부 한 10여 명이 있었는데 주변에 그 조합원들이 그 상황을 듣고 멀리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지해서 용역 경비들이 쇠파이프를 휘들고 방패를 찍으며 소화기를 난사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미디어 충청이나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게 했는데 그 소화기를 뿌리고 그 소화기 뿌리면 앞이 안 보입니다. 뿌였기 때문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소화기 다 쏜 거를 집어 던져서 얼굴에 맞고 코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광대뼈가 함몰되고 그 다음에 돌을 소화기 뿌린 상태에서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두개골이 함몰되고 이런 부분이 좀 크게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 용역 경비들이 폭력이 한동안 계속되면서 농성기사에서 자거나 가끔가끔 조합원들이 모여서 그 부분을 좀 진압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그 경찰 병력이 투입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은 항상 그 저녁 때 저희가 촛불 문해자라고 지금 집회를 하게 됩니다. 대규모로 모이게 되면은 오전에 항상 경찰 측과 용역 경비들이 지금 짜고 치는 공격식으로 내용상으로 보면은 오전에 용역들이 먼저 나와서 저희들을 건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경찰 병력들이 유성기업을 막게 되고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저희가 또 모이게 되면 불법 집회다 그리고 그 행동을 제약하는 부분으로 저희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정권 18일권도 그렇고 21일권도 그렇고 항상 용역들이 먼저 나왔을 때에는 경찰 병력이 대거 투입되는 이런 부분으로 좀 전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경비업체 관련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날 밤이었는데 저도 그 밑에 저희 유성 불다리 그 밑에 천막에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량이 한 대 와가지고 유성기업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서 자식이 사라졌는데 119에 위치 추적을 해보니 유성기업에 있다 하더라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아오셨냐 했더니 아들이 미성년자였는데 유성기업에 그 용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찾으러 왔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느냐 했더니 나중에 확인하고 통화를 했다. 그래서 데리러 왔다 해서 온 순간에 용역 그 대표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평택역으로 다시 그 미성년자들 한 3명 정도를 빼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못 만나고 부모가 다시 택시비를 줄 테니까 다시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다시 와서 만나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용역 그 2명이 철조망을 넣으면서 만세를 외치고서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틀 있었다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나와가지고 전화통화 지금도 전화번호를 갖고 있지만은 그 전화통화를 했을 때 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일주일 있었다. 일주일 있으면서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미성년자였고 그 안에 거의 있다. 어떻게 들어갔느냐 물어봤더니 그 알바 천국이라고 인터넷에 치면은 고임금을 치면은 유성기업 뭐 이런 쪽 폭력 그리고 주로 보면은 연예인 경호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고임금이기 때문에 들어오게 됐다. 하지만은 돈보다도 더 내 목숨이 더 중요하고 그 안에 있으면은 죽을 것 같아서 나오게 됐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